나는 그 여인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대감의 여인으로 돌아가 있었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노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대감댁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고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쓸 때마다 마당에 흩어진 먼지보다 내 가슴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쓸려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당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 여인의 기척은 이상하리만큼 잘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 잠시 멈췄다 가는 숨결까지 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 여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한번 의식하고 나면 그 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마님은 예전보다 자주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드는 이유라 했지만 그 바람은 늘 마당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마님은 예전보다 자주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듯 그저 지나가는 눈길인 것처럼. 하지만 눈길은 늘 나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짧게. 그 짧은 순간마다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굳고 손끝이 떨리고 발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비의 몸이 마님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대감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 부름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웠지만 내 귀에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너 마당을 오래 쓰는구나.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의 시선이 내 어깨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매서웠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 그 미묘한 틈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손을 멈추고 서 있는 것 같더라. 그 말에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비는 말이 많을수록 위험해지는 존재였으니까요. 대감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대감의 시선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 미묘한 눈길. 마님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느끼고도 모른 척한 것일까요? 그 여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없던 망설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고르다 멈추고 손을 올렸다 내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손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뒷골목의 돌바닥은 금세 젖었고 등불의 불빛은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마님은 마루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척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마당 끝에서 빗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때 마님이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부름은 너무 작았고 너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마님은 마루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나는 마당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비가 있었고 밤이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거라.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이 마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멀어지려 했습니다. 마님은 마당을 덜 내려다보았고 나는 마루 쪽으로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손끝에는 그날의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역시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방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빛은 뒷골목으로 아주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길 바라는 것처럼. 나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발각되지 않아도 이미 위험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아도 이미 죄라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대감은 마님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시선 속에는 의심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조선의 뒷골목은 곧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그 의심이 어디까지 자라났는지, 그리고 여인의 마음이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이 숨긴 가장 위험한 사랑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